서로의 선체를 꽁꽁 묶은 중국 어선이 물대포에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돌멩이가 날아들고 칼과 도끼 등 어부들이 휘두른 흉기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 어선. 단속을 따돌리기 위한 저항은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대원만 40여 명. 지난해 12월 중국 선원이 휘두른 칼에 급기야 우리 해경 1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인사도 없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다니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4개월 후 서해안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도 단속 공무원 4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휘두른 그 도끼에 머리하고 요 가슴을 맞아가지고 저는 그 정신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중국인 선장은 이를 저질러 놓고도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다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 어선이 올 들어서만 200척에 가깝습니다. 서해 황금어장을 사이에 두고 쫓고 쫓기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바다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실제 상황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왜 길을 쓰고 우리 어장에서 조업을 하려고 할까요? 최전방에서 우리 어장을 지키고 있는 서해어업 지도선을 타고 중국 어선을 추적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 예로부터 홍어잡이로 이름을 떨쳐온 흑산도. 조업을 갓 마치고 돌아온 이상수 선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흑산도에 남은 홍어잡이 배는 단 7척. 어정 보호를 위해 어선을 꾸준히 줄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어장을 중국이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다며 선장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백척이 와서 해버리면은 과연 우리나라 서해안이 이 빗지락질을 하는 것이라니까. 홍어는 그물에 끼운 갈고리, 즉 주낙으로 잡는데 중국 어선들이 그물을 끊고 달아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백만 원씩 하는 주낙 그물과 거기에 걸린 홍어들을 한순간에 도둑맞는 꼴입니다. 바다에 일주일 정도 뿌려둬야 고기가 걸려요, 홍어가. 그 사이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이걸 다 끌어가 버리지. 흑산도 위판장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두 어선 합쳐 80마리 정도 잡아온 이런 날이 몇 달 만인지 모릅니다. 한 배에 많아야 20마리.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저 평소보다 좀 많이 잡힌 거네요? 평소에 비해서. 조금 옛날에 비하면 이건 고기도 아니고. 민심이 이죠 민심이. 첫째. 지금 전반적으로 흑산에 이렇게 그게 안 난 거는 유례없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 조업에 홍어가 씨가 마르고 있다며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12마일 안에 이게 중국 배들이 이렇게 많이 찍혔어, 이거. 12마일 안에 이게 다 중국, 빨간 게 다 중국 배야. 중국 배들이 가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고기가 있고서. 이렇게 빼앗긴 흑산도 홍어는 중국산으로 버젓이 수입돼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이미 중국에는 홍어가 우리나라 가면 돈이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똑같은 DN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배에서 사람이 없어.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거. 취재진은 흑산도 인근에서 활동 중인 어업 지도선을 타고 불법 조업 실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10분쯤 달려가자 서해 어업 지도선 무궁화 33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뒤로는 어선 한 척이 밧줄에 묶인 채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라고 했습니다. 어선 안에는 우리 측 단속 공무원이 승선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압송을 해올 때 옛날에는 그 안에서 애인선을 끊고 뭐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내기치 못하는 다른 상황 때문에 저희 단속반원들이 동승해서 압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선은 무슨 이유로 검거된 것일까?
취재팀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붙잡히자마자 엔진이 고장났다는 중국 어선. 배를 바짝 붙인 다음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획물 창고인 어창 안에는 잡아올린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선은 장부에 어획량을 축소해 적어놨다 붙잡혔습니다. 전부 고기가 이것이 전부 아까 기록상에 저희들 제가 체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전국 80kg가 나왔어요. 그래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보고할 때는 380kg 보고. 잡은 고기는 운반선을 통해 몰래 본토로 빼돌리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못 잡은 걸로 보고하는 형태입니다. 1년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배 같은 경우는 한 3, 4일치 고기를 오늘 넘겨주려고 이 사이드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문스러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어선의 엔진과 실제 어선에 장착된 엔진의 마력수가 다르다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허가받은 어선에 연조를 해서 허가증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가 무허가 어선이면 벌금도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직접 어선에 올라 샅샅이 뒤졌지만 혐의 입증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정확하니 안 적혀 있어라고 적혀 있긴 해. 중간에 지워지고. 배 앞에 이름도 뭔가 급하게 바꿔 적은 의심이 드는 상황. 자동차 번호판에 해당되는 엔진 명판도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명판이 없는 상황에서는 엔진 마력도하고 모든 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선 선장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난감합니다. 무허가 어선일 가능성이 크지만 선장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길이 없는 상황. 잠시 후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통역관이 배에 올랐습니다. 완강하게 부인하던 중국 어선 선장은 증거자료를 보고 나서야 축소보고 사실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위반 사실은 뭐 인정을 하십니까? 那你承认侵那个今天违反事项，这个你承认吗？예, 인정한답니다. 그러나 무허가 어선 혐의를 조사하자 선장은 몸이 안 좋아졌다며 조사를 거부합니다. 지병이 있는지 아니면 약 먹으면 괜찮은지. 이거 식식 옳고 하는 걸 내가 다 보고 어디 하는 사람인데. 끝내 입을 다문 선장. 결국 무허가 어선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어획량 축소 보고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명판을 떼버리고 무허가 어선이 허가 어선으로 둔갑해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그 기관실 내부에 그 표지판 같은 거, 모델 남바나 표지판 같은 걸 부착되는 걸 뜯어버리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애로사항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어선을 검거한 지 15시간이 지난 자정 무렵 검찰에서 석방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자, 알았어요. 억수로 사건 처리가 빠르네. 일단은 저 확인을 하고 중국 어선 석방 통보하겠습니다. 선주가 벌금의 개념인 1,000만 원의 담보금을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납부한 겁니다. 이 시간에 풀어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담보금이 끝되면 우리가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영해 바깥에 나가면 바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해 바깥까지만 지금 나가가지고 제가 다시 조업하니까 정상적으로 조업해야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 어선은 한시라도 빨리 조업을 재개해야 손실을 메꿀 수 있다며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검거 당시만 해도 엔진이 고장났다던 중국 어선. 훈련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다를 가르며 또다시 조업에 나섰습니다. 어제 엔진 기관이 고장났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닐 겁니다. 그냥 납포되니까 기름도 아낄 겸해서 아마 고장났다고 이야기했는데.